안녕하십니까. 7월 25일 유튜브 영상 제작을 시작하겠습니다. 어제는 제가 개인적인 볼일이 있어가지고 대구 갔다가 부산에 돌아왔을 때 거의 한 4시가 넘었습니다. 그래서 시장을 볼 수 있는 상황이 못 됐고 피곤해서 그냥 그대로 대충 그 종목 가격 정도만 보고 넘어가 버렸었고요. 어제 아마 인디에프가 어제 하락을 했었고요. 제가 인디에프 300만원하고 아시아 종묘 300만원 이렇게 갖고 있었는데요. 어제 하락을 해서 손실이 좀 생겼었고, 그리고 이제 오늘 아침에 열심히 매매를 해 보려고 맘먹고 딱 일어났는데 그 북한에서 동해 쪽으로 미사일을 2발을 발사했다는 화끈한 뉴스를 접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아침부터 어, 좀 충격을 먹겠구나 각오를 하고 들어갔었고요. 그때부터 멘붕이 와가지고 매매가 계속 많이 꼬였습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개인적으로 큰 실수한 것 같진 않은데 전반적으로 좀 손실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자면 정말 안 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은 음, 웬만하면 그 정말 시장에 참여 안 하고 현금화 시켜놓고 그냥 이 소나기가 지나갈 때까지, 소나기인지 장마인지 모르겠지만 이 비가 다 끝날 때까지 그냥 가만히 현금 들고 쉬고 있다가 소나기가 지나가고 나서 그때 새로 시작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오늘은 왜냐면 국내 증시가 하락하는 게 눈에 느껴지는데 하락할 때 마땅히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것이 참 안타깝습니다. 예전에는 지수가 하락하면은 뭐 금 관련주가 오르거나 뭐 전쟁 관련주가 오르거나 뭐 이런 식의 인버스 종목이 작동을 했는데 하다못해 이제 비트코인 암호화폐가 오르든지 뭐 이렇게 했는데 이제 그것조차도 작동을 하질 않습니다. 그래서 이 내려갈 때 마땅한 대응책이 없기 때문에 현금화 시키고 쉬는 것이 맞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오늘 많이 했었습니다. 손실도 조금 많이 봤고요. 그래서 손실 본 건 뭐 또 나름대로 제 소신껏 하다가 그랬기 때문에 그건 그냥 감수하면 되는데 앞으로도 이 마땅한 대응책이 없다는 것이 상당히 답답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또 요즘 제가 개인적인 일이 좀 많이 생겨갖고 내일도 또 좀 멀리 갔다 와야 돼서 어, 운전하고 이러면서 이제 폰으로 뭐 이렇게 확인하고 그게 또 잘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이제 뭐 휴게소에 잠시 들러서 한번 종목들 가격이나 지수 흐름 이렇게 한 번 정도 보는 정도밖에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내일도 들어오면은 뭐 장 끝나고 부산에 돌아올 것 같아서 내일도 시장에 참여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금요일이기도 하고 해서 그래서 내일도 영상을 올리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참여 안 한 상황에서 뭐 이렇다 저렇다 설명한다는 것은 좀 안 맞는 것 같아서요. 내일도 영상을 하루 쉬겠습니다. 한번 쉬고 나니까 또 자주 쉬는 일이 생기는 그런 좀 바쁜 일이 생기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렸고요. 그렇더라도 일단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해외 증시가 다우지수는 조금 하락했나요? 예, 다우지수는 조금 하락했네요. 이 색깔을 제가 하락한 부분은 파란색으로 바꿔놓는데 예, 바빠서 이걸 제대로 못 바꿨습니다. 다우지수는 약간 하락했는데 나스닥 기술주들이 이제 기업 실적이 좋을 것이라는 어떤 그런 기대감으로 조금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미증시는 차트 보시면 다우지수 차트는 제가 봤을 때 별로 아름다운 모습이 아닌 것 같아요. 고점 부분에서 힘겨워하는 분위기고 조금 충격을 받으면 내려올 가능성도 좀 있지 않나 하는 그런 개인적인 생각이 듭니다. 근데 기술주인 나스닥은 또 고점을 두고 올라갔기 때문에 상당히 강해 보이는, 그래서 다우지수는 조금 안 좋아 보이는데 나스닥은 또 괜찮아 보이니까 이 부분이 서로 상반돼서 또 조금 혼란이 오는 그런 상황입니다. 뉴스에 나온 내용을 보면 미국과 중국의 무역 협상이 재개될 것이라는 기대감, 이 부분이 이제 호재로 작용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 기업 실적, 기술주들의 실적 호조로 해서 이제 나스닥이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요.
조금 전에 뉴스 보니까 이번 달 30일에서 31일 이틀 동안 중국에서 미중 고위급 무역 협상을 연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문우신 장관하고 이제 미국 측 대표팀들이 이제 중국으로 건너가서 회담을 하는데요. 근데 이 회담이 잘 될 것이냐 하는 부분에서 저는 조금 의문이 생깁니다. 지금 내용을 보면 중국에서 미국산 농산물을 뭐 콩하고 이런 것들을 대거 수입하기로 했다는 뉴스가 어저께 나왔는데 미중 무역 협상을 잘 타결하기 위해서 중국에서 수입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예상을 했는데 중국 측에서 발표가 미중 무역 협상과 관계없이 그 중국에 지금 콩이 많이 그 농산물이 부족해서 기업 차원에서 그냥 수입을 하는 거다. 무역 협상용은 아니다. 이런 쪽으로 이제 멘트가 나왔고요. 그다음 그 베이징에서 회담을 하는 게 아니고 상하이에서 회담을 한답니다. 이 부분도 조금 의아합니다. 그 베이징에서 하는 것이 아마 그 맞지 싶은데 뭐 장소가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겠지만 어떻게 보면 격을 좀 떨어뜨리는 것 아니겠느냐 하는 느낌도 좀 들고 그 중국 측에서 주장하는 것은 공평한 회담이 돼야 된다, 협상이 돼야 된다 이런 쪽 주장을 또 하고 있습니다. 그 트럼프는 좀 기울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중국이 많은 이익을 보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협상이 공평한 쪽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약간 기울어지는 쪽으로 맺어지는 것이 맞다는 식으로 주장을 했었거든요. 트윗에서. 그러니까 중국이 좀 손해를 봐라 이런 쪽이 이야기를 했는데 중국은 공평한 협상이 돼야 한다라고 또 지금 주장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이 협상을 하긴 하는데 잘 될 것 같지 않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에. 중국이 그렇게 답답한 느낌을 별로 안 드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지금 여러 곳에서 분란을 일으켜 놨는데 개인적으로 봤을 때 그 하나씩 이렇게 매듭을 지어가지는 않고 계속 그 더 많은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어떤 이렇게 모션을 취해 가지고 약간의 이익을 보고 나서 그 부분을 매듭을 지어주고 다음으로 넘어가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란하고 관계에서도 협상이 다 돼 있던 걸 다 깨버리고 무효다 이렇게 해버리고 지금 갈등 호르무즈 해협에 지금 좀 심각한 갈등 언제 그 중동 지역에서 뭐 전쟁 같은 이런 그 국제전이 생기지 않을까 하는 그런 위험성을 느끼게 합니다. 그게 뭐 꼭 미국하고 이란이 전쟁한다는 의미가 아니고 이란이 그 미국 편에 들고 있는 그 아랍 지역의 그 나라들을 군사적으로 공격을 한다거나 뭐 이런 쪽으로 모션을 할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의 갈등이 존재를 하고 있고 중국하고 관계도 협상이 될 것처럼 하다가 깨버리고 더 많은 것을 요구를 하기 때문에 중국도 이 상황으로 거기서 끌려가다가는 다 내놔야 될 것 같은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대비를 하고 있지 않느냐. 그래서 좀 다른 각도로 중국도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북한하고의 어떤 북미 회담도 트럼프 입장에서는 뭐 긍정적인 편지를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 긍정적으로 말하고 있는데 지금 최근에 북한에서 나오고 있는 행동들을 보면 트럼프가 북한을 봐주고 있는 그러니까 그 북한을 잘 구슬러서 대화로 나올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제 생각에 북한이 트럼프가 함부로 공격 못하도록 그 좋게 편지 같은 거 보내주면서 북한이 오히려 시간을 끌고 있는 것이 아니냐 하는 이런 생각이 조금 들고 있습니다. 판문점 회담도 지금 이제 오늘 그 미사일 발사라든가 이런 최근 행보로 봤을 때 김정은 위원장이 답답해서 그 회담하자 그런 게 아니고 트럼프가 김정은 보고 만나자고 이야기를 했는 상황이 돼버렸죠 결과적으로. 그리고 김정은 위원장은 그냥 나와가지고 왔는 김에 이제 이야기를 했을 거고 그러고 나서 그 정상회담을 했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그 다음에 한미훈련 그 기존 다 잡혀있던 그런 걸 꼬투리로 잡아가지고 이건 이제 핑계거리라고 봐야 되겠죠. 그걸 핑계로 해서 우리나라 측에다가 그 지원해주는 살도 안 받겠다. 한국에서 지원해주는 살은 뭐 유엔을 거치든 어쨌든 안 받겠다는 그런 식의 그 이야기를 그걸 하고 그 다음에 한미훈련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그 뭐 너희들이 위반했으니까 미사일도 쏴버리고 지금 뭐 이런 식의 어떤 흐름으로 가는 걸로 봐서 오히려 트럼프가 지금 그
처음에는 막 그 뭡니까 미국의 막강한 파워를 가지고 중국도 이제 궁지로 몰고 북한도 궁지로 몰아서 항복하고 나오도록 이렇게 시작한 것 같아요. 이란도 마찬가지고 이 정도로 밀어붙이면 제재를 가하면 항복하고 나오겠지라고 생각했는데 시간이 자꾸 흐름으로 흘러가면서 조금씩 바뀌는 것 같습니다. 이란도 지금 미국을 별로 겁내지 않고 그 이란 선박에 뭐 제재를 가하니까 영국의 유조선을 압류를 해버리고 뭐 이런 식으로 강하게 어 그 무인 정찰기를 격추시킨다거나 이런 식의 어떤 무력적인 시위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란도 나름대로 굽히지 않고 대응을 하는 것 같고 중국도 지금 뭐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 이러면서 그 급할 것 없다는 쪽으로 이런 쪽으로 지금 가고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 북한도 지금 그렇게 안 급한 것 같습니다. 별로 그 북미 회담이 내가 꼭 급하게 해야 될 것 같지 않은 이런 느낌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계속 더 흘러가게 되면 오히려 트럼프가 더 궁지에 몰리지 않을까 하는 게 개인적인 상상력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그 제가 우리 아들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토론을 해봤는데요. 두 아들하고 그 제 생각이 좀 달랐습니다. 저는 좀 안 좋은 쪽으로 보고 있었는데 그 뭐 예를 들어서 우리 아들이 봤을 때는 중국하고 북한하고 이런 쪽 갈등이 생김으로 해서 러시아 전투기가 넘어가는 이런 갈등 때문에 오히려 일본하고 우리나라가 조금 그 해결되지 않던 부분이 풀리지 않겠느냐, 미국이 좀 중재를 해서 이런 쪽으로 이제 긍정적으로 보는 관점이었는데 저는 이 부분이 쉽게 풀리지 않을 것 같은 상당히 부정적으로 지금 보여집니다. 그래서 제 생각이 틀렸을 수 있다는 것을 전제를 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제가 어떤 현상에 대해서 나름대로 생각을 하고 우리 애들이나 집사람하고 이렇게 가족들끼리 토론을 해보면 저 혼자만 생각이 틀릴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이 맞다는 쪽으로 보지 마시고 그냥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구나 정도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증시, 국내 증시도 여전히 하락을 했습니다. 코스닥은 오늘 많이 빠졌었는데요. 그래서도 아마 그랬지 싶은데요. 분봉을 한번 볼까요? 아침부터 계속 눌러서 빠졌는데 조금 덜 올리면서 끝이 났고요.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상당히 많이 빠졌었습니다. 확 밀었다가 또 약간 덜 올리면서 끝이 났는데요. 오늘 흐름은 코스닥 흐름은 제가 계속 지켜봤는데 외국인이 코스닥을 좀 방어하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기관은 아침부터 계속 매도를 했는데 외국인이 지금 뭐 금액상으로는 338억 매수인데 내려올 때마다 자꾸 조금씩 매수해서 끌어올리는 듯한 그런 느낌을 줬습니다. 그래서 외국인이 그 바닥이라고 생각하고 코스닥을 매수 들어왔다고 보기보다는 지금 최근에 급락이 너무 많이 됐기 때문에 여기서 한 1200억 정도 매도를 했었죠. 매도를 했기 때문에 여기서 더 계속 빠지게 되면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에 대한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어느 정도 좀 덜 올리고 나서 그 다음에 또 다시 팔기 위한 그런 모션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완전히 바닥이라서 작정하고 매수 들어오는 정도의 모션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심하게 빠지지 않도록 외국인이 좀 방어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준 것 같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요. 그 다음 뉴스엔 특징주인데요. 다른 종목은 전부 생략하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 시장을 상당히 부정적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다른 테마주들 쪽에 대한 언급은 하질 않겠습니다. 제가 매수하고 싶은 생각 자체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생략을 하고 일단 현재 국내 증시가 되살아나려면 일본하고의 갈등이 해결돼야만 가능하지 않겠냐는 게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 한일 간의 갈등이 해결되지 않으면 일본에서 지금 백색 국가에서 제외시키는 법안을 지금 추진 중이라고 뉴스가 나오는데요. 일본 국민들한테 여론조사를 해보니까 한 80% 가까이인가가 백색 국가에서 제외시켜야 된다, 한국을 수출을 규제해야 된다는 쪽에 그 여론이 상당히 강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본 국민들 입장에서는 한국에 대해서 수출 규제를 하는 쪽의 여론이 강해지고 있는 상태고요. 우리나라 정부에서는 WTO에 제소를 하고 뭐 국제적인 여론을 동반하려고 하는데 오늘 그 WTO에서 회의하는 그 내용을 기사로 조금 보면은 우리 측에서 어떤 강력하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일본에서 그냥 생깐다 그러나요? 그냥
그냥 무시해버리는 듯한 그런 느낌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다른 미국이라든가 그 WTO 참가한 다른 나라들이 우리나라 쪽에 동조를 해가지고 이렇게 좀 그 공감을 해주면 일본 입장에서 이제 무슨 대답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주변에 미국이나 이런 그 다른 쪽 국가들이 그냥 가만히 구경만 하고 침묵만 지키고 있으니까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우리나라보다는 일본의 눈치를 더 볼 가능성이 있겠죠. 왜냐하면 일본의 자금력이라든가 이런 게 워낙 강하기 때문에 그래서 어 그 제3자들이 동참을 안 하고 그냥 침묵해 버리게 되면 우리나라하고 일본하고의 논쟁은 서로가 주장이 다르기 때문에 어느 쪽이 맞다는 쪽으로 결론 내리기 어려운 그래서 장기화되지 않겠냐는 그런 염려가 조금 됩니다. 그래서 이 장기화 우려 부분으로 해서 오늘 그 제가 봤을 때 이제 오늘 괜찮아 보였던 종목은 불매운동 관련해서 모나미라는 종목이 개인적으로 괜찮아 보였던 것 같습니다. 다른 그 모나미 보시면 그 대주주가 팔아먹어가지고 좀 빠졌는데 그 부분을 극복하고 지금 끌어올렸습니다. 그래서 불매운동 이 부분은 계속 장기화될 것 같고 이 부분이 그 계속 그 국내 여론이 점점 확산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이 불매운동 관련한 어떤 새로운 종목들이 많이 떠오르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른 종목들은 힘을 크게 발휘 못하는데 모나미가 유일하게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또 다른 어떤 불매운동 관련된 이런 종목들이 관심을 보일 것 같고요. 그 다음 소재 관련주는 이 종목마다 그 희비가 엇갈리고 있어서 섣불리 들어가기가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솔브레인여도 뭐 뉴스 뜨고 좋은 것 같다가 오늘 밀려버렸고 램테크놀로지도 그 윗꼬리 달고 눌려버렸고요. 오히려 그 삼육물산 같은 이런 종목이 지금 올라가고 있고 그래서 이 부분을 따라잡기가 상당히 힘들 것 같습니다. 어느 종목이 올라갈지는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추가로 아마 그 백색 국가 제외됐을 경우에 추가로 수출 규제하는 이런 종목들의 한국 대체하는 이런 종목들이 새롭게 떠오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은 제가 이게 따라가기가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뉴스가 나와 봐야 알지. 제가 이 종목들이 어떤 종목이 일본 수입품 대체할 수 있는지를 알 수가 없죠. 그래서 모양이 나오고 나서 강한 상승이 나오고 나서 그러니까 모나미처럼 강한 상승이 나오고 나서 그 다음 동작에서 들어가는 식으로 이런 쪽으로 접근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하는데 현재로서는 어떤 종목이 올라갈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이것도 장 끝나고 찾아보면 또 오늘 급등했는 종목들이 분명히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접근을 해야 될 것 같아서 일단은 한일 간의 그 무역 갈등 이 부분에 대한 관련 종목들은 소재 관련주나 불매운동 관련주들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올라가는 종목들 강한 종목에 달리는 말에 이제 올라타듯이 강한 종목 쪽을 찾아서 그 짧게 대응하는 그런 방식으로 하는 것이 맞을 것 같고 저는 지금은 일단 그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정시에서 떠나고 싶은 생각이 너무 강해서 그래서 다른 종목들은 건드리고 싶은 생각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구체적으로 찾아보지도 않았고요. 아마 내일은 제가 바빠서 또 참여를 못하고 다음 주 월요일 날 보고 그래도 반응이 그 시장이 별로 안 좋으면 아예 전부 다 현금화를 시켜버리고 그냥 관망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괜히 스트레스만 받는 것 같고 저도 지금 그 이 스트레스에 한계가 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조금 시장에서 벗어나야 되지 않겠느냐, 현금화 해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 다음 이제 북한 관련 뉴스인데요. 이것도 그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상상력입니다. 저는 일단 김정은 위원장의 최근 행보를 봤을 때 북미 협상이 상당히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 쪽으로 많이 기울어졌습니다. 그래서 미사일 발사했다는 뉴스를 듣고 이제 그 남북경협주는 전부 다 손절해 버렸습니다. 그 제가 매매하는 기준은 그런 거거든요. 일단 그 제가 생각했던 어떤 북미 협상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기대감으로 매수를 했는데 지금 그 미사일 발사라든가 뭐 이런 북한의 동향을 봤을 때 당장 북미 회담을 할 것 같지 않아져 버리기 때문에 제가 매수할 때의 상황과 달라져 버렸거든요. 그래서 상황이 바뀌면 즉시 매도하는 게 제 규칙이기 때문에 남북경협주는 전부 매도를 해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김정은 위원장 행보를 제가 나름대로 이제 이 소설처럼 한번 생각을 해서 상상력을 발휘해 봤는데요. 어제는
그 신형 잠수함 건조하는데 시찰을 가가지고 그 갔다는 그 뉴스가 나왔죠. 나오고 거기 뉴스 기사에 제가 그 본 부분에 의하면은 이 신형 잠수함은 동해에서 작전을 수행할 것이라고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굳이 왜 그 잠수함을 그냥 동해든 서해든 하면 될 건데 동해에서 작전을 수행할 예정이라는 거를 말했는가에 대해서 조금 신경이 많이 쓰였습니다. 그 제가 그 생각했던 게 뭐였냐면 북한에서 미국을 공격할 수 있는 방법이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사용해 가지고 대기권을 뚫고 올라가서 다시 대기권 진입해서 괌이라든가 미국의 그 서부 쪽에 타격을 하는 방법이 있을 겁니다. 근데 이 부분은 현실적으로 성공 가능성도 좀 낮고 너무 눈에 띄죠. 여기서 발사를 해야 되니까 발사 준비 과정에서 미국에서 상응하는 어떤 조치를 해버리죠. B-52 폭격기 같은 게 이제 온다거나 태평양 함대가 온다든가 이런 위협을 가할 수 있기 때문에 북한 입장에서는 부담스럽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는 부분은 지금은 안 맞는 거 맞지 않은 것 같고요. 그래서 또 하나의 방법이 뭐가 있냐면 잠수함으로 태평양으로 해서 미국의 근접한 곳에 가서 그 지금 그 예전의 뉴스에 북한에서 그게 확인은 할 수 없지만 바다에서 수중에서 그 미사일이 솟구쳐 올라갔고 점화되는 그런 영상을 북한에서 홍보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 김정은 위원장 시찰을 가서 직접 보면서. 그래서 일단은 그 사진으로 봤을 때 고체 연료가 지금 북한에서 완성이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고체 연료를 탑재한 탄도미사일을 잠수함에서 수중에서 발사할 수 있는 기술까지 개발된 것으로 추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이건 제가 그 예전에 생각해 봤던 부분입니다. 한참 전에 그 북한하고 미국하고 갈등이 생긴다면 김정은 위원장 입장이라면 미국에 타격을 주기 위해서 미국의 그 쉽게 말하면 미국을 위협하는 차원으로 가장 좋은 방법이 뭘까를 생각해 봤거든요. 동해안 쪽에 북한의 그 뭐 나진이나 이런 쪽그 항구에 잠수함을 대기시켰다가 그 러시아 쪽이 또 북한하고 붙어 있기 때문에 그쪽 러시아 해역 쪽은 러시아 함대가 전부 다 포위를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미국 그 잠수함이 그 안에 들어올 수가 없겠죠. 방어막이 구축되어 있는 상태니까. 그래서 이 안쪽에서 만약에 북한의 잠수함이 움직여서 그 태평양이 아주 넓으니까요. 그 넓은 태평양 쪽에서 사라져 버렸을 경우에 이때 그 미국은 상당한 위협을 느끼지 않을까 하는 개인적인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 예를 들어서 태평양 중간쯤 가가지고 거기 어느 섬에 그 북한의 잠수함이 솟구쳐 올라왔다. 그 순간에 벌써 하면 이제 그 미국의 방어막은 깨졌다고 봐야 되는 거죠. 그 북한의 잠수함이 태평양을 통해서 미국의 근접한 위치에 나타날 수만 있다면, 그러니까 미사일을 쏜다는 얘기가 아니고 보여주기만 하고 돌아가더라도 그 순간에 미국은 방어 방법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봐야 될 겁니다. 그 근접한 위치에서 그냥 핵미사일을 몇 발 쏴버리면 보통 신형 잠수함이 한 3발 정도를 탑재한다고 본 것 같은데요. 근처에 가서 발사를 해갖고 미 본토를 공격해버리게 된다면 미국은 어마어마한 재앙을 겪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로 해서 미국이 북한을 함부로 건드리지 못하는 이런 상황을 노리지 않겠냐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 신형 잠수함 시찰하면서 동해에서 작전을 수행할 예정이다 이랬고, 이 신형 잠수함 그 건조할 때 뉴스가 뭐냐면 이 신형 잠수함은 그 핵탄두를 대륙간 탄도미사일 한 3기 정도를 싣고 아주 먼 거리를 운항할 수 있을 정도의 규모가 되는 잠수함을 건설 중이라고 했는데 그게 완성이 됐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합쳐보면 동해안에다 미사일 2발 쏘는 것보다 오히려 이 신형 잠수함이 그 동해 쪽으로 갔다가 시야에서 사라졌을 경우에, 레이더망에서 사라졌을 경우에 오히려 더 큰 불안감을 가질 수가 있다. 사라졌는데 그렇다고 해서 함부로 또 뭐라 할 수도 없죠. 잠수함이 안 보인다고 공격할 수는 없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미국에 상당한 압박을 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아세안 무슨 회의에 그 북한 대표가 참석을 하면 폼페이오 장관이 같이 참석을 하니까 북미 그 회담을 할 수 있지 않느냐, 대화를 할 수 있지 않느냐는 기대감을 했었는데 북한 대표가 불참하겠다는 뉴스가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걸 다 종합해 보면 북한에서
미국하고 별로 대하고 싶지가 않다. 물론 이제 핑계거리는 그거죠. 한미 훈련이 약속을 깬 거다. 그러니까 너가 먼저 깼다. 이런 식으로 그 핑계거리입니다. 그거는 어떤 꼬투리든 잡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꼬투리를 잡고 이제 뭐 살지원도 아예 안 받고 그다음 미국하고 대화를 딱 단절하는 식의 어떤 행동을 보여버린 거죠. 그래서 이게 그 우리나라 쪽에서 발표는 그렇다 하더라도 한미 훈련은 그대로 진행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 한미 훈련을 할 때까지 북한은 계속적으로 어떤 이런 무력 시위를 할 수 있는 상황이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위험선을 넘을 듯 말 듯한 오늘 그 발사한 미사일도 한 발은 430km라서 기존의 것과 비슷해서 큰 의미가 없다고 보는데 한 발은 690km까지 날아갔거든요. 그래서 이 거리가 점점 멀어진다는 얘기는 점점점 멀어지게 됐을 때 미국이 과연 어느 선에서 강하게 대처를 할 것이냐 이건 이제 간보기 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줍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종합해 봤을 때 상당히 좀 지정학적으로 불안감이 생기지 않느냐는 게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종합해 봤을 때 일본하고의 갈등 부분도 있고 북한도 제가 봤을 때 별로 우리 쪽으로 이렇게 와닿을 것 같지가 않습니다. 그 우호적이지 않은 그런 느낌을 받고요. 그 다음 그 미중 간의 협상도 제가 봤을 때 중국이 그 말하는 내용 뉘앙스를 보면 별로 급하지 않다. 급한 불은 다 껐기 때문에 답답하지 않다는 뉘앙스로 가고 있는 것 같아서 트럼프가 상당히 궁지에 몰리고 있는 미국이 최초의 발단은 미국이 먼저 시작했으니까요. 트럼프가 먼저 선빵을 날렸기 때문에 상대방 국가에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대응을 한다고 해서 뭐라 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죠. 너가 먼저 나한테 그랬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나가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중국과의 갈등 부분도 좀 심각해질 것 같고 그래서 이 동북아 쪽에 긴장감이 상당히 고조될 것 같은 그런 불안감을 많이 느끼게 합니다. 그래서 참 대한민국의 장래가 상당히 걱정되기도 하면서 이거 뭐 애국하고 이런 거 차원을 떠나서 불안하거든요. 그래서 불안감을 느끼기에 저는 일단 불안감을 느낍니다. 지금 많이요. 그래서 그런 불안감을 느끼고 있고 그래서 불안할 때는 주식을 가지는 것보다 현금을 가지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을 오늘 많이 했었고요. 그렇게 해서 현금을 가지려고 하다가 경협주 다 매도하고 나서 현금 하려고 그러다가 이 미사일 샀던 이 부분이 아무리 생각해도 이게 이 부분이 상당히 큰 갈등으로 봐서 그래서 전쟁 관련주인 빅텍을 들어갔는데 너무 일찍 들어가가지고 갭으로 떴다가 지금 밀었는데 분봉 보시면 저는 한 이쯤에서 들어갔었어요. 처음에 이쯤에서 반등 줄려 하길래 내려왔다 올라갈라 하길래 들어갔는데 다시 밀렸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이제는 거의 바닥권이다 생각하고 물타기 했는데 물타기 해갖고 올라가려고 그러다가 다시 또 밀려가지고 쭉 빠져버려갖고 여기서 절반 손절하고 절반만 지금 보유를 하고 있는 상태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손실이 좀 컸었고요. 오늘 손실 금액이 문제가 아니고 이게 내려올 때 제가 생각할 때 이 정도 뉴스면 미사일까지 쐈고 신형 잠수함 건조까지 해서 이런 분위기로 봤을 때 이렇게 내려오는 것은 아니다 싶으면서 느낌이 뭐였냐면 이렇게 무식하게 매도하는 건 아마 외국인이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장 끝나고 나서 지금 제가 딱 찾아봤는데 외국인이 지금 그동안 매수했던 걸 다 팔아버렸죠. 66만 주 정도를 다 팔아버렸습니다. 그래서 이건 이제 오늘 외국인들 매매 비교해 보시면 남북 경협주들은 대부분 다 매수를 했습니다. 이 저하고 딱 반대로 해가지고 제가 지금 상당히 기분이 좀 안 좋은데요. 인디에프 지금 매수 들어왔죠. 신원 40만 주 매수 들어왔죠. 좋은 사람도 15만 주, 상당히 많은 양을 남북경협주 전체를 다 매수했습니다. 대다수를 전부 매수했죠. 그래서 외국인들이 전쟁 관련주인 빅텍을 다 팔고 남북경협주를 매수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를 고민해 봤는데요. 제 생각에는 그런 것 같습니다. 외국인 입장에서 지금 외국인이 우리나라 증시의 코스닥 종목을 매매하는 걸 대충 흐름을 보면 올라가서 이익이 난 부분은 전부 이익 실현으로 다 정리를 해버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특별하게 무슨 악재 이런 개념이 아니고 빅텍도 보시면 여기서 계속 매수했거든요. 이 부분에서 계속 매수했다가 갭으로 뜨니까 이만큼의 이익이 생긴 상태입니다. 그래서
여기 매수해놨던 부분을 다 털어버린 거죠. 계속 이익 실현을 해갖고 다 팔아가지고 지금 이제 남은 게 얼마 없습니다. 그 13만 5천 주밖에 안 남았습니다. 다 팔아먹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익 실현을 하는 거죠. 이건 이제 이 종목뿐만이 아니고 대다수의 종목들을 보면 어느 정도 끌어올려 놨다가 이 수익이 좀 난다 싶은 종목은 주구장창 막 팔아가지고 쫙 빼버립니다. 그래도 이익이죠. 여기서 샀었는데 만약 이 정도 올라갔으면 계속 팔아가지고 이익 실현을 다 해갖고 물량을 줄여버리는 거죠. 이런 식으로 코스닥을 계속 매도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런 관점으로 봤을 때 이제 남북경협주는 너무 많이 내려왔으니까 바닥권에서 매수한다는 차원으로 매수가 들어오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매수해서 그 외국인이 매수하면 더 이상 빠지지 않고 또 이게 회전해서 돌리니까요. 방향을 돌려서 위로 뜰 때 다시 또 매도하는 이런 식의 패턴을 쓰는 것 같고 일단 오늘은 외국인이 매매를 잘한 것 같고 제가 매매를 반대로 했는 경협주를 팔고 전쟁 관련주를 매수했기 때문에 반대 방향을 탔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그 빅텍을 한 584만원 정도, 그러니까 한 반 정도 보유하고 있고요. 샀다가 팔았다가 많이 했기 때문에 지금 평가손익은 이 정도밖에 안 나오지만 실제로는 엄청난 손실이 났습니다 오늘. 그래서 현금을 한 617만원 정도 해서 잔액이 1200만원 정도 됩니다. 1000만원 원금 회복하고 나서 한 1300까지 올라가서 이제 좀 뭔가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계속 지금 매매가 꼬이고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지금 또 바쁜 일이 생겨서 시장에 집중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되기 때문에 일단 개인적으로 내일은 이 상태로 그대로 둘 생각입니다. 내일 바빠서 매매를 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대로 두고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북미 간의 협상은 좀 어려워지고 갈등이 계속 이어질 것 같아서, 그래서 외국인도 거의 다 팔았기 때문에 이런 흐름은 거의 제가 자주 보는데요. 어떤 종목이 호조성 뉴스를 해서 갭으로 뜨면 기관도 그렇고 외국인도 그렇고 큰 손들은 일단 누릅니다. 무조건. 이건 전에도 이런 똑같은 말을 제가 했던 것 같은데요. 갭으로 떴을 때 무조건 눌러버립니다.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물량이 있다면 그 물량을 이익 실현하는 거죠. 이만큼 떴으니까 이익 실현해서 계속 팝니다. 물량이 없다면 공매도를 해서라도 계속 팝니다. 팔아서 자꾸 팔면 아침에 여기에 이 부분의 거래량 보시면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미사일까지 샀는데 상한가 갈 줄 알고 막 들어와서 매수가 들어왔죠. 들어왔는데 그걸 계속 팔아가지고 눌러버리니까 이거 아니네 그러고 이제 이때부터 매수하는 사람들이 이제 긴장을 하게 됩니다. 심리적으로 그 위축을 느끼게 됩니다. 올라갈 줄 알고 막 사다가 올라가면 이제 덩달아서 더 사겠지만 막 따라 들어오겠지만 단단한 사람들이 눌리면 이거 잘못됐는갑다 싶어갖고 이제 거꾸로 손절하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샀던 사람들이 잘못했는갑다 싶어 눈치 빠른 사람부터 이제 팔기 시작하죠. 같이 동조해서. 그러면 그 조금씩만 팔아줘도 계속 밀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쭉 내려와서 밀렸기 때문에 여기서도 막판에 덜 올릴 줄 알고 기대감을 가지고 여기 물려있던 사람들이 안 팔고 버텼는데 마지막에 또 밀어버렸거든요. 그럼 이 부분에서는 이제 생각이 달라지게 됩니다. 대체로 자고 나면 아니면 장 끝나고 나면 이거 아닌 것 같다라는 불안감을 느끼게 되겠죠. 여기다가 만약에 미수로 몰빵했는 사람들이라면 미수 정리를 해야 되는데 급등하면 팔라고 지금 들어있다가 물려있는데 분위기가 자꾸 빠질 것 같으니까 시간 외에서도 밀리는 겁니다. 이거는 빅텍 보시면 시간의 거리에서 또 밀렸죠. 많이는 아니지만 계속 물량을 털어낸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물렸던 사람들이 심리적으로 막판에 덜 올려줄 줄 알고 막 기다리고 기대하고 있었는데 쭉 빠져버리면 이제 이 미수 정리를 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몰빵해 난 사람들은 이거 비중을 줄여야 되나 하는 이런 갈등을 하고 있는 상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 자꾸 매도를 던지면 손절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럼 밑에 앉아갖고 이제 다 받아먹는 겁니다. 자연스럽게 받아먹고 이 흐름은 아마도 제가 봤을 때 이건 빅텍에 대한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오늘 흐름이 꼬리도 달지 않고 최저점으로 떨어졌기 때문에, 그리고 이 위에서 물려있는 사람이 어느 정도 있을 거라고 합니다. 많지는 않을 거예요. 여기서 손절을 대부분 많이 해버렸기 때문에 많지는 않겠지만 어느 정도 물려있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의 물량을 틀기 위한 모션이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눌린다면, 추가적인 재료가 없다면, 만약에 눌린다면 이런 식으로 눌러서 돌려서 올릴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내일 만약 시장에 참여한다면, 장을 볼 수만 있다면 여기서 이제 쭉 내려와서 돌릴 때 이때 돌았을 때 이때 매수가 추가로 매수할 가능성도 있는데 지금은 매매할 상황이 아니니까 그냥 제가 예상하기에 눌러서 누르는 힘으로 해서 손절을 다
이 위에서 물린 사람들 다 털고 나면 다시 들어올릴 거고, 만약에 위에 있는 사람들이 안 털고 계속 버티면 다시 또 눌러가지고 음봉을 낼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가 봤을 때는 호재성 뉴스가 맞거든요. 호재성 뉴스인데도 눌렀을 때는 이 누르는 압력의 힘에 의해서 조금 더 빠졌다가 그 하락이 진정되고 나면 이 재료의 본 어떤 효과가 발생이 돼 가지고 다시 위로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응을 잘 하셔야 될 것 같고, 저는 일단 뭐 비중이 그렇게 뭐 많은 편이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그대로 제가 보는 관점에서 북한과의 갈등도 상당히 안 좋아 보이고, 그러고 미중 간의 부분도 해결이 잘 안 될 것 같고, 악재 투성이기 때문에 이런 악재들이 만약에 어떤 영향을 준다면 돌아가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근데 이게 지금 한번 다 해먹고 나서 내려오는 거라서 올라가도 그렇게 많이 올라갈 가능성은 별로 없어 보이긴 합니다. 근데 일단은 여기가 바닥권인 것 같아서 달리 다른 종목을 매수할 만한 종목일 제가 생각이 나지 않기 때문에 그냥 이 종목에 들어가 있는 거고요. 월요일에 시장에 참여해 가지고 여전히 빅텍도 별로 뭐 좋지 않은 상황이라면 이 부분도 정리를 하고 완전히 현금화 시켜서 일본과의 갈등이 해결될 때까지 관망하는 쪽으로 선택을 할 생각입니다. 오늘 제 개인적인 이야기만 했는데도 시간이 좀 많이 걸렸는데요. 일단 대충 제 개인적인 말씀을 드렸고요. 이건 어디까지나 제 개인적인 생각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정말 오늘은 시장을 떠나고 싶은, 내가 뭐 하려고 이렇게 지금 스트레스 받아가면서 이걸 쳐다보고 있냐는 생각, 다 팔아보고 그냥 좀 쉬다가 코스닥 지수 봐가면서 지금 이런 상황이라면 적어도 바닥을 다지고 양봉으로 뼈리고 나서 그때 들어가도 늦지 않는데, 여기서 지금 떨어지고 있는 이 상황에 계속 매달려 가지고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이 제 모습이 좀 한심해 보이기도 하고, 내가 지금 뭘 하고 있지 이런 좀 자괴감도 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월요일까지 특별한 반등 모습이 안 나온다면 현금화 시키고 그냥 완전히 바닥을 다지고 돌아서는 모습을 보고 그때 들어가야 되지 않겠냐는 게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리고 오늘 저녁에 이제 미국 측에서 북한 미사일에 대한 어떤 반응이 나오게 될 겁니다. 근데 690km라는 거리가 참 말하기 애매한 거리만큼 갖다 쐈습니다. 430km 같으면 지난번에 뭐 봐줬기 때문에 봐줄 수 있는 부분인데 그 선을 약간 넘어섰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뭘 하기도 그렇고 가만히 있기도 그렇고 그런 어떤 애매한 위치까지 일부러 고의적으로 발사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지금 뉴스에 계속 나오는 거 보면 북한의 발사체가 새로운 종류의 단거리 탄도미사일이다 이렇게 계속 이야기하는데, 단거리의 개념이 뭔지 모르겠어요. 690km면 엄청나게 많이 날아갔는데, 그리고 그걸 또 진짜 연료 보충을 많이 갖고 쏘면은 그보다 멀리 갈 수도 있는 상황이고, 일부러 테스트하기 위해서 적당한 거리로 쏜 것 같은데, 그래서 굳이 단거리를 강조를 하고 있는 것도 참 답답해 보이고, 대충 너무 주변이 답답한 상황입니다. 계속 해봐야 넋두리밖에 안 될 것 같고, 대충 이렇게 해서 오늘은 뭐 손실도 손실이지만 시장에 대해서 상당한 회의감을 느끼고 해서 내일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개인적인 업무 때문에 완전히 정시에서 떠나서 신경 끊고 하루를 보내고 주말 보내고 나서 월요일날 맑은 정신으로 아니다 싶으면 현금화 시키고, 그런 관점으로 만약에 바닥을 다지고 돌아선다면, 코스닥 지수가 내일 만약 반등이 나와서 양봉이 나온다면 월요일 날은 새로운 마음으로 또 도전을 해보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말 앞두고 제가 금요일 날 방송을 못하게 돼서 죄송하고요. 일단 주말 잘 보내시고 저는 월요일 날 장 끝나고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